안녕하세요, 제주부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도커 컨테이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대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제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 핫한 기술들이 뭐가 있죠? AI, 머신러닝, 그리고 뭐 블록체인, 뭐 양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또 하나를 뽑자면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써보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도커 컨테이너 써보고, 이거 편리하네. 편리하긴 한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는 VM웨어가 있는데, 나에게 버추얼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컨테이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컨테이너라는 게 이번 시간은 왜 필요한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개발팀과 그리고 운영팀의 이 관계, 그리고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이 컨테이너는 어떤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대규모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넷플릭스, 아마존,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저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배달의 민족, 구글, 뭐 이런 이제 웬만한 대규모 회사들은 다 이걸로 쓰고요. 제가 이제 몇몇 이제 또 듣기로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요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예 컨테이너로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앱을 다 개발한 다음에 컨테이너로 포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배달의 민족도 보면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열심히 그런 컨테이너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개발팀과 운영팀 간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올렸다가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좀 잘못된 내용이 한 게 있어서 다시 찍고 있어요. 자, 이번 좀 더 정리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죠. 개발자가 운영팀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개발팀과 운영팀을 같이 보면은 되게 그 적대적입니다. 내용이.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는 내 편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개발과 운영의 조화를 보면은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조화를 얘기를 해요. 왜 조화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데브옵스라고 해서, 데브가 이제 개발팀의 데브고, 옵스가 이제 오퍼레이터의 이제 그 관리, 이런 어떤 운영,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개발팀이나 운영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보면은 이 개발팀과 운영팀은 적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개발팀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언어들도 보면은 매년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죠. 제가 요즘에 가장 열심히 해보고 싶은 언어가 요즘 고어예요. 제가 파이썬을 좀 많이 썼었는데 파이썬의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를 쓰고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어떤 머신러닝 기법이 나오면은 또 적용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뭔가 갈구하는 그 마음이 이 개발팀에는 보통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항상 개발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운영팀은 이런 것들이 일단 개발이 중요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인프라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하면은 어때요? 안정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내가 게임을 접속했는데 대기자가 500명이야. 이거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게임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대기까지 해야 돼. 뭐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서버가 되긴 하는데 뭐 간헐적으로 끊겨요. 갑자기 서비스가 내려간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나요? 굉장히 운영을 이제 탓하면서 운영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운영팀은 어때요? 개발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팀과 운영팀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개발자나 추가하는 것과 운영팀이 추가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개발팀은 또 언어가 또 여러 개 나오고, 개발팀도 이제 한두 명이 아니죠. 개발팀마다 있고, 개발팀이 굉장히 많은 곳은 몇백 팀까지 있어요. 그런 팀들이 있으면은 이 운영팀이 이런 개발팀의 수요를 어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개발팀은 파이썬을 쓰고자 할 거고, 어떤 개발팀은 뭐 자바를 쓰고자 할 거고, 어떤 개발팀은 고 언어를 쓰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충돌되지 않게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파이썬도 2점대랑 3점대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가상 환경이라는 것을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이 이제 기존에는 어떤 그 충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이제 새롭게 구축해서 이제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운영팀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뭐 VMware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때요? VMware나 VMAX 있죠? 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제 거 강의 많이 들어보셨으면.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무거워요. 얘네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기술을 사용해서 하드웨어를 추상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없는데 이 여러분들 운영체제, 저는 지금 OS가 윈도우죠. 운영체제 위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해가지고 얘로 이제 하드웨어를 구현을 해줘요. 그래서 하드웨어 위에다가 뭘 해요? 운영체제 또 설치하죠. 예. 이런 형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하가 심할 수밖에 없고, 이 불필요한 사실 리소스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 사실 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을 여기다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우니까, 이 필요 없는 것들이 무거우니까 요걸 이제 빼버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사실 컨테이너가 이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아키텍처 한번 찾아볼까요? 자, VMware와 컨테이너를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고요.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 보면은 이게 이제 VMware와 컨테이너의 어떤 비교 화면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VMware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격차가 심하게 일단 그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보면은 운영체제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실제 운영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밑에 보면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하드웨어, 없는 CPU 만들어주고, 없는 램 만들어주고, 없는 하드웨어 디스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무거운 애들이 들어갑니다. 가상화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도커 엔진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컨테이너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핵심적인 기술은 리눅스의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리눅스에서 이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가상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이 가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리눅스 컨트롤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눅스 컨트롤 그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은 어떤 CPU나 뭐 메모리, 네트워크 대역대,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 컨트롤 그룹이 이 C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탑재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도커는 그 리눅스에서의 가상화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럼 도커가 만약에 윈도우에 설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윈도우에서 쓸 때는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커널, 리눅스 커널처럼 이제 동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퍼바이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리눅스 환경에서 도커를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런 하이퍼바이저를 안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하이퍼바이저를 하면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눅스의 기능을 사용하니까 윈도우보다는 우분투나 어떤 센토스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도 함께 쓰고 있는데, 이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냐면, 파일이나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상화해서 자기만의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도커 컨테이너의 작동 원리, 네임스페이스의 and 그룹스 해가지고 C 그룹스에서 컨트롤 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가상화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리눅스에서 가상화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가 궁금하다, 어떻게 도커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안 해보셔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VMware랑 이 성능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죠? 여기서는 이제 가상화 지원을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해주고 있고, 뭐 VMware나 Vbox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해서 그 위에 이제 가상화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봐야겠네요. 자, VMware 컨테이너라고 치고 퍼포먼스라고 치면은 비교해 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처음 보는 그림들도 있고요. 좀 흥미롭게 볼만한 그림이 이런 것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네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 PDF로 돼 있어서 뭐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자, 다시 검색했어요. 좀 적절한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VMware에도 컨테이너 기술을 좀 도입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VMware 컨테이너로 치니까 VMware에서 컨테이너를 또 사용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검색을 다시 했습니다. 여기에 이걸로 검색을 했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거 들어가는데 PDF입니다. 이 PDF에 보면 여기도 이제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 OS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좀 과장된 표현 같고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윈도우가 하나 더 올라가는데 굉장히 무겁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도커와 이제 VM의 어떤 성능, 반응 속도인가요? 어쨌든 세컨드를 보여주는데, 도커가 이제 VM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이제 별로 없다가 이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아지면 이런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비교 화면이 또 나오게 되고요. VM을 썼을 때가 도커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작았을 때 이 시선 넣는 게 굉장히 크고요. 밑에서도 이제 CPU 성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CPU가 튄다 그러죠. 성능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니까 튀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VM웨어 두 개일 때는 뭐 별 큰 차이가 없다가 마찬가지로 12개인 경우, 컨테이너가 12개고 VM웨어가 12개인 경우에는 얘는 그래도 비교적 좀 많이 복잡해졌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성능도 봐도 훨씬 더 좀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모리라든지 보면은 캐시드 메모리, 유즈드 메모리, 프리 메모리.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밑에 있는 애가 VMware를 사용했을 경우인데 메모리의 어떤 사용량, 프리한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 메모리가 얘는 거의 없죠. 근데 얘는 메모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고,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좀 줄어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